시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라, 제발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게. 너 시어머니께는 제발 비밀로 해줘. 비밀로 해달라는 시아버지의 부탁을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오늘 마지막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이와 결혼한 지도 7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시댁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시아버지도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특별히 가깝지도 그렇다고 어색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클라이언트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팀장님이었어요.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꽤 큰 수입이 될 것 같아서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미팅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안한 곳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예약자 명으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아직 클라이언트가 도착하지 않아서 메뉴를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을 보고 멈칫했어요. 젊고 예쁜 여성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평범한 업무 미팅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여성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시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임원직을 맡고 계시니까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여성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시아버지께서도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두 사람이 깊은 키스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순간 시아버지와 제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당연히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시아버지 쪽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미팅이 끝날 때까지 시아버지는 저를 의식하는 듯 자리를 뜨지 않으셨지만 그 여성과의 친밀한 모습은 계속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황급히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고 만약 정말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혼자 있으니 더욱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본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야 하는 건지,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레스토랑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성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아버지 자랑을 했어요. 어제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셨다며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성민이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봤는데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시간 되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오후 3시에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화장을 다시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님께서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지혜야, 어제 본 것 정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때서야 어제 본 것이 현실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이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들이 제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어제 본 모습은 결코 일시적인 실수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을 비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은 오래전 첫사랑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민이는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순간 아버님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욱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만은 모르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간청하셨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카페를 나왔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을 보니 단순히 비난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가족들을 맞아주시고 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 어머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성민이가 내일 시댁에 들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아버님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성민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님께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자고 하신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기대가 되었을 시댁 방문이 이번엔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를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 어머님의 밝은 미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께서 현관까지 나와 맞아주셨어요. 평소보다 화색이 좋아 보이셨는데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생신이 다음 달이라며 미리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님 생신 준비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은 1달 전부터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조정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런 어머님을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실감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최근 아버지가 성사시킨 계약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성민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우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시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야근이 잦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관계를 정리하고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반찬을 챙겨주시고 아버님께서도 고맙다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부부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이가 갑자기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좋은 일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 말에 정말 기뻐하시며 아버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가족들이 담소를 나눌 때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시아버지께서 복도에 서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정말 고맙다. 내가 말하지 않아줘서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감사 인사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이 평화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금슬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어머님께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 진실이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그 관계를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 일찍 귀가하시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관계였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본 레스토랑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마다 주변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끝나고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거든요.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슬쩍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임신 관련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자세히 보니 확실해 보였어요. 그녀의 배 부분도 평소보다 약간 나와 보였고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분명 산모용 비타민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여성이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뒤를 따라갔는데 그녀가 들어간 곳은 산부인과였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왜 저에게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겠다고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신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혼자 있으니 더욱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저녁 때 성민이가 돌아와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며 기뻐했어요. 아버지께서 곧 승진을 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 가족 모두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짧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혹시 누군가에게 말한 건 아니냐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아버지와 지난번과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버님께서는 초조해하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분이 임신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말문이 막히시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더욱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니,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과 지내셨을까 싶었어요. 특히 어머님께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실 수 있었던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성이 아이를 낳겠다고 한다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에게는 절대 알려질 수 없는 일이라고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큰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아버님께서는 더욱 괴로워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만은 모르게 해달라고, 이 일로 가족이 흩어질 수는 없다고 간청하셨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제 정말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계속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성민이는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해 주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민이를 보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민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거든요. 오늘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셨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도 뭔가 눈치채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었어요.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이미 와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성을 어제 만났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설득해봤지만 듣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어머니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하겠다고 절대 진짜 이유를 알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아버님께서는 격해지셨어요. 내가 뭘 알겠느냐고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보호한다고 하시지만 정말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진실을 알게 되면 아버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 아닌가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침묵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버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자신이 비겁한 거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모든 걸 털어놓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셨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고 어머님의 입장도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신지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고맙다며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들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성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어머님을 뵈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성민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 성민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성민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머님을 뵐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을 뵙는 길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과 둘만 있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며칠 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았고 얼굴에도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몸이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던 중 어머님께서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혹시 너도 느꼈니?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는 거 말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어머님께서도 뭔가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일찍 들어와도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어머님,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 승진 이야기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런 건 알 수 있어.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혹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겼다고,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기록이었는데
그날은 혼자 회식이라고 했던 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시고 전화가 와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상당 부분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추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의심을 계속 품고 살 수도 없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어머님께서 이미 진실에 가까이 가 계셨고,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어머님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아버님을 뵈었는데 젊은 여성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단순한 업무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놀라시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셨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거니?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임신 사실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 늦게 들어오셨을 때 어머님과 저는 이미 긴 대화를 나눈 후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있기 싫다고 하셔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성민이에게는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룻밤 간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머님과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님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보, 다른 여자 있죠?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뭔 소리냐며 부인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손을 들어 말씀을 막으셨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순간 아버님께서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의심하고 계셨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셨거든요. 아버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며 인정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진심인가요? 아니면 그냥 노름인가요? 아버님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대학 때 첫사랑이었다고,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성이 임신했다는 것도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아이와 함께 살 건가요?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가족과는 분리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성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그때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잠깐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성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들어가니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문제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버님께서는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에게 돌아오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면서 생각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성민이에게는 당분간 회사 일로, 아버님이 출장을 자주 가신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직은 성민이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거든요. 새벽에 잠자리에 들면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님께서 진실을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상황이 복잡하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 특히 성민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과의 약속대로 별거를 시작하셨고 그 여성과의 관계도 정리하셨습니다. 아이는 결국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민이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어머님께서 성민이를 따로 불러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민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며칠 동안은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성민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히려 성민이가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성민이의 관계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성민이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많이 우셨지만 곧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실 때도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계세요. 가끔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시지만 만나지는 않고 계십니다. 성민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해요. 한 달 전쯤에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님께서 만나보라고 하셔서 짧게 만났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지시고 살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며 제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지혜가 계속 침묵했다면 나는 더 큰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그랬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는데 자신이 그걸 빼앗으려고 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아버지를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잘못은 하셨지만 그 결과로 받는 고통도 만만치 않아 보였거든요. 요즘 저와 성민이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든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지난주에는 성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도 부모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어떤 비밀도 숨기지 말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시아버지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어머님께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침묵했다면 어머님께서는 평생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사셨을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냈던 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거짓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적어도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모든 게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